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ABL 바이오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게 어제 자리 너무 좋았고, 좋았다기보다는 나쁘지 않았고, 오늘 지켜주는 그림 나오면 충분히 좋은 자리였는데 못 지켜줬죠. 결과적으로 오늘 구간 못 지켜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췄다라는 흐름들이죠. 고점을 낮췄다. 이 흐름들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을 낮추는 흐름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고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올려줘야 돼요. 내려오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 올려줘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내려오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있었을 때 돌려 세워주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 여기 못 돌린다 그러면은 추세적인 하락이 발생을 할 거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또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저는 사실 영상을 잘 찍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찍는다는 기준이 뭐냐면 무조건 올라간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견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 증거값?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거. 맞나 틀리냐. 주식이 뭐 맞다 틀리다 기대 아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맞추는 게 좀 좋긴 하죠. 우리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구간 중요 자리 지켜주는 거 오케이 좋았다 이거요. 좋았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못 지켰죠 오늘 구간. 제가 분명히 어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거 단기 저점 그죠? 근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다? 저항을 맞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지지가 나왔죠. 그죠? 지지가 나왔다. 근데 오늘 건 어떻게 했어요? 이탈 나왔죠. 그럼 뭐 단기적으로 이 그림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고 이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건데 돌파 시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의 하락은요 ABL 바이오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바이오 지수를 조금 끌어내린 게 없지 않아 있다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61선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반등 나와줄 것이냐, 반등 나와줘도 마찬가지 전고점 뚫어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밀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ABL 바이오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당장 어떠한 재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이오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저점 28만 3천원 구간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21선 올라오기 때문에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 테스트가 만약에 정확하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겠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분 봉상 내려오는 이 흐름들을 돌려 세워주는 그림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거지. 여기서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려 세우는 구간이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흐름상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 상승에 대한 변동성,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무조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구간부터 시나리오를 짜는 거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올라갈 것 같다고 무조건적으로 몰빵 들어가고 내려갔다고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다 팔고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을 읽어내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 구간에서 ABL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오늘 못 지켰잖아요. 그죠? 오늘 못 지켰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21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구간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반등에서 올라왔을 때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만약에 이때 돌파 못한다고 하면 뭐요? 밑으로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종목은 단타치는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2만원 3만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기적으로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는 명품 주식 같지만 내려갈 때는 뭐예요? 쓰레기 주식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는 주식을 봤을 때는 계속 갈 것 같지만 내려가는 주식을 보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올라갈 때 조금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매수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 주식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구간 마찬가지. 애매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하방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 열려있는 구간 하지만 정확치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하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1선에서 추가 매수. 내려가더라도 올라가고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않고 밑에 구간에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자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ABL 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 상승 탄력이 저는 30만원, 40만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뭐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고민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오면 사고 자리가 오면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한 눈을 갖는 거, 그러한 뷰를 갖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이 회사 너무나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내려갈 때마다 추격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식엔 100%가 없다. 주식은 살아있는 샘물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이 생기고요.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뭐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주가 흐름,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이 봤기 때문에 어디 가격에서도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뭐요? 하락 흐름을 타게 되면 뭐요? 하락 흐름을 타게 되면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회사라면 어떻게 돼요?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뭐요? 물길이 흐르는 것처럼, 그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생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겁먹지 않으려면 지금 구간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이 있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1억을 매수한다? 근데 과연 이 종목이 마이너스 30% 조정이 받고,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 종목이 앞으로 이렇게 갈 종목인 걸 알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거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게 1억을 넣어서 3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겁먹지 않겠죠. 그죠? 겁먹지 근데 않아도 이게 사실상 결과값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1억을 넣어서 1억 5천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0% 빠져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 빠져서 9천만 원 됐어. 그럼 내가 수익이 났다. 엄청 손실 발생했죠. 손실이라기보다는 1,000만 원 손실 발생했죠. 수익이 빠졌으니까. 그럼 이 다음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무조건 판단 말이에요. 판다. 그러니까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뭘 할 수 있다?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진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전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손가락 가만히 있어라. 내가 추가 매수할 거라면 기다리고요. 분할 매도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고 20만원대 구간에서 뭐 지금 19만원도 나쁘지 않아요. 대응하기에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아직 뭐요? 꺾이지 않았죠. 그죠? 꺾이지 않았다. 그래 보이죠? 올라가는 힘에 대한 균형이 아직은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힘의 균형이 잠깐은 깨질 수 있겠죠.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플랜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더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내가 물렸는데 비중 조절하고 싶다. 기다려야 된다. 반등할 때 대응을 하세요. 솔직히 지금 가격대 대응하기 아직도 전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은 주가가 더 내려와야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티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굴곡이 있어요. 그 굴곡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냥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엔비디아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주가라는 것 자체가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좋은 회사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얼마죠? 150달러.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점이 자 여기, 그죠? 마이너스 40%가 빠져요.
이 좋은 회사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끝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자, ABL 바이오가 좋은 회사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항상 그냥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다. 항상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게 주식의 특징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할 거라는 기대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BL 바이오 언제든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에 대한 저항선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하셔서 같이 걱정하지 말고 이 좋은 회사 중요한 구간에 추가 매수하고 또 변동성이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오래오래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2만원, 3만원대부터 ABL 바이오 끌고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애들이에요. 쉽지 않은 애들이다. 정말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애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지 조금 더 볼지는 다음 주에 봐야 알겠죠.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여러분들 함께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010-845-9501 여기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도움 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은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얘기한 바이오 히든 종목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히든 종목도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라이센스 아웃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올라가기 전에 분할로 잡을 준비 하시고요. 이 제2의 ABL 바이오가 될 이 바이오 기업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두 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두 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